네,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의 수급이 몰렸는지 수급 로드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종목 분석 내어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유창희 유스탁 대표, 홍은기 SK증권 강남금융센터 차장, 이화진 메리츠증권 광화문 프리미어센터 차장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장 전체 지수로 보자 그러면 1% 내의 움직임만을 보였지만 개별 종목들로 보자면은 이슈들도 꽤 있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들의 수급이 몰렸는지 로드맵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네, 역시나 오늘 장에서 가장 핫했던 LG전자도 눈에 띄고요. 원전, 반도체, 화장품, 우주, 바이오 여러 가지 종목들 포진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는 말을 하나씩 움직이면서 종목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의 노란색 말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요. 숫자 3이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네, BH로 가보겠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을 함께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3거래일 정도 함께 지금 연속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간만에 주가도 2만 원 선 돌파한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BH가 그동안 잘 갈 수 있는 뉴스들은 계속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애플이 신제품이 공개가 되고 나서 죄송합니다. 상당히 판매가 잘 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상당이라는 개념이 그 전작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판매량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본격적인 이제 AI가 탑재된 폰인 거죠.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변죽만 올렸지 사실은 AI가 적용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많지 않았다라면 작년에 출시된 제품은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첫 스마트폰으로 인식을 좀 많이 하면서 판매가 상당히 좀 잘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도 그것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잘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부품주들은 움직임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실적을 좀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4분기에 한 매출이 한 5천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288억 정도, 그러니까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부분들이 앞으로 이게 단발성이 아니라 좀 꾸준히 좋아질 수 있다 어떤 기대감을 좀 보여준 것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애플이 OLED 탑재하는 제품들이 계속 라인업이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BH가 조금은 더 매출이 올해 좋아질 수 있다. OLED가 아무래도 제품이 조금 더 마진이 좋고 수익성이 그만큼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단발 실적이 아니다라는 기대감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올해 정말 출시될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애플이 폴더블 폰 출시를 올 하반기에 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BH의 새로운 매출 성장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에 한번 급등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다는 거는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최근 시장을 보면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의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흑자 전환, 컨센서스 상회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당연히 반기는 그런 단어들이고요. 올해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BH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일단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고 주가 탄력도 이제 막 받기 시작한 단계인 것 같은데. 매수를 해봐도 될까요? 아니면은 이 정도면 이전에 또 움직임이 워낙 또 잠잠했던 적이 길었으니까 이때 좀 관망을 해보자라는 의견이실까요? 사실은 원래 이거는 제가 봤을 땐 딱 매수를 해도 되는데 네. 이게 작은 그림으로 보느냐 차트를 좀 크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설이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은 좀 관망을 좀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단 일시적으로 한 3거래일 동안 많이 올랐다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오늘 좀 윗꼬리가 좀 제법 좀 세게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좋은 신호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신호일 수도 있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그 7월달, 8월달에 올라왔을 때 거래량보다도 지금 못하다는 거죠. 그 거래량이 한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이제 나쁘게 보면은
지수가 신고가를 감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수급이 안 붙는다라는 거고, 또 긍정적으로 본다라면 이 윗꼬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안 늘었다는 얘기는 여전히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니까 악성 매물은 좀 소화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좀 긍정과 부정이 좀 혼재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조금은 하루 이틀 정도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다가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쪽에서 플래그십 모델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이제 애플의 수요가 좀 꺾일 수 있는 시즌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하지만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기관이 좀 꾸준하게 좀 매수가 이번 주 들어서 좀 강하게 좀 유입되고 있다는 부분들, 특히 외국인은 계속 순매수를 기조를 이어가고 있었고, 기관이 이제 이번 주에 매수에 동참한 걸 본다 그러면 저는 약간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급격한 조정보다는 뭐 한 2만 원 초반까지 어떤 약간의 눌림목, 그리고 나서 재차 상승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흐름을 확인하고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뭐 모든 종목이 그렇겠습니다만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고 이렇게 보면은 좀 우려스러운 지점들이 많은 그런 BH의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 또 명절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거래량이 좀 부족하다 이런 점을 들어서 관망 의견을 내어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BH 만나봤고요. 자, 이제 홍은기 차장의 초록색 말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자, 오늘 홍 차장의 첫 번째 종목은요, 숫자 2가 나왔습니다. 그 종목을 피해가지 않는군요. LG전자입니다. 뭐 오늘장 여러 가지 주목을 받은 종목들이 많았겠습니다만, 뭐 제 눈에는 단연 LG전자가 가장 눈에 띄는 흐름이었습니다.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자, 분석 내어주시죠. 예, LG전자가 이렇게 불기둥을 뿜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금일 이제 22% 그리고 이제 F도장에서는 23%까지 이제 상승했다가 잠시 이렇게 마감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4분기, 그러니까 작년 4분기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제 시장의 평가가 있었는데 실제 1,000억 원에 가까운 영업 손실이 나와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제 급락하기보다는 앞서 이제 말씀드린 이런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상됐던 흐름들이 나오면서 주가 자체가 좀 지지부진한 이제 그런 흐름들 보여주었는데요. 이런 이제 비용 털어내기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 1분기, 2분기에는 기저 효과로 인한 더 큰 이제 영업이익 상승이 기대될 것이다라는 오히려 장밋빛 전망들이 더 큰 이제 주가 상승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반영된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예상되고 있고요. 과거에 이제 가전들 뭐 LG 하면 이제 가전이라고들 이제 보통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이제 큰 금액을 한 번에 이제 구매하기보다는 이제 구독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면서 오히려 이제 매입하는 거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LG전자의 작년에 호실적으로 이어지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작년에 이런 가전 구독 매출로만 2조가 이제 달성됐다라고 하니 앞으로 이런 성장세는 더 크게 나와주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장이라던가 공조 쪽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매출에 대한 수주도 많이 쌓여져 있고,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1조를 넘었다라고 하니 오히려 전기차 캐즘에 대한 이슈가 이렇게 오히려 영업 더 이제 전장이라던가 공조 부분에 더 큰 호조가 나올 수 있나라는 이제 이런 의구심이 오히려 더 큰 희망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크게 상승이 나온 것 같은데, 사실 금일 이제 가장 크게 상승했던 이런 모멘텀은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많이들 이제 말씀들 하셨습니다. LG에서 이제 뭐 많은 이제 로봇스타라던가 이제 관련된 로봇주들을 투자했는데 왜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던가 이런 쪽에 대한 상장했을 때에 대한 지분 가치를 오히려 멀티플로 평가를 받아서 최근에 크게 상승했는데 왜 LG전자는 오르지 않을까라는 이제 시장에 대한 그런 이제 의구심이 있었는데, 금일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이제 매수 주체가 들어오면서 크게 상승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LG전자에 오늘 이렇게 20% 넘는 상승을 보면서 기시감이 들었던 분들은 아마 과거에 애플카 이슈 붙었을 때 그때 뭐 상한가 갔었나요?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날을 떠올리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물론 이슈는 다릅니다만 그 당시에도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좀 주가를 내어줬던 그런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삼으면 오늘 이 로봇 모멘텀이 붙은 LG전자를 매수를 해도 될까? 아니면 또 이후의 추이를 조금은 지켜봐야 할까 하는 고민들을 하실 것 같거든요. 우리 홍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조금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수로 가져가되 분할로 이제 매수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선 금일 이제 급등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로봇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기까지는 아직 시장에서 조금 의구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시더라도 분할로 이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보고 있고, 금일 이제 대신증권이라든가 다른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이제 16만 원까지 이제 상향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로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기관이라든가 다양한 주체에 있어서는 상승할 수 있는 룸이 조금 더 열려 있지 않나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뭐 최근에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던가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런 부분들에 이제 견주어서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LG전자가 조금 더 부각을 받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조금 의견들이 생성된 것 같고요. 신용평가사죠 무디스가 최근에 신용등급을 이제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Baa2에서 1으로 이제 상향을 했는데요. LG전자가 작년 10월에 인도에 이제 상장을 했죠.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15%의 매각에 대한 자금이 들어오는 것들이라던가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그런 부채 부분들이 이제 해소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에 의해서 신용 등급이 상향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자금들, 패시브 자금이라던가 다양한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인도법인 앞서 말씀드렸는데 과거에 이제 LG주 같은 경우는 LG화학 그리고 이제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물적 이제 분할에 대한 좀 안 좋은 이슈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러니까 작년 10월이었죠. 이번에도 이제 LG전자가 인도 쪽에 대해서 이중 상장이 아니냐 이제 이런 좀 우려감들도 시장에서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가를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누르지 않았나 도 보고 있는데, 최근 트렌드 자체가 로봇 쪽에 대한 모멘텀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부식시키면서 금일 주가 상승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너무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접근하신다라고 하면은 분할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LG전자는 분할 매수 의견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화진 차장의 빨간색 말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자, 오늘 소개될 세 번째 종목이 되겠네요. 숫자는 5가 나왔습니다. 5칸 전진하면 APR로 가보겠습니다. 자, APR 새해 들어서 장중에 30만 원 넘는 모습 보여줬는데 종가 기준으로 30만 원 넘기를 바라는 주주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일단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기관도 살짝 합류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APR은 사실 올해가 좀 굉장히 시장에서 좀 테스트할 수 있는 중요한 좀 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게 이제 실적 발표가 지난주에 나오고 나서 올해에 대한 가이던스도 어느 정도 좀 높인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생각보다 라는 이제 측면은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우리가 처음 이제 APR이 IPO를 했을 때는 아마 우리가 홈PT 디바이스 쪽을 아마 시장을 봤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메디큐브 화장품이 굉장히 큰 성장 모멘텀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그동안 많은 이제 성장률을 보여왔었는데, 보통 화장품은 영업이익률이 사실 20% 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모레퍼시픽도 한 8%, 6%대고 코스메스도 물론 여기는 위탁 생산이니까 한 7, 8% 정도 되겠죠. 예전에 이제 실리콘토가 한참 잘 나갔을 때가 20%였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안 좋았던 것도 거의 한 15% 내려오니까 시장에서 이제 기대감이 살짝 사그라들었죠. 그러면 지금 이제 APR이 딱 그 시점입니다. 지금 한 20% 정도 영업이익률이 나왔는데 이번에 아마 기존에 3분기가 한 25%였고 이번에 한 23% 떨어졌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장품 섹터 쪽에서의 성장률이 여기가 끝이 아닌가. 그러면 이제 APR은 올해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는 결국에는 홈뷰티 디바이스 이쪽에 대한 유럽이나 미국 쪽에 대한 성장률이 나와야 됩니다.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보통 한 50% 정도는 이제 홈뷰티 디바이스를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은 거의 안 쓰는 편에 속합니다. 과연 여기서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올라가냐? 그러면 또 다른 이제 멀티플을 받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미국은 울타뷰티가 이제 독점을 해왔었는데 지금 이제 아마 연장을 안 한다고 하네요. 회사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이거를 고객사 채널을 다양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코스트코나 아니면은 월마트나 다양한 채널로 인해서 더 빠르게 이제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이게 주요 포인트고, 나머지로 이제 유럽입니다. 유럽이 그동안 사실 파마 리서치 입장에서도 그동안 4분기 때 초도 물량 나오긴 했지만은 과연 여러 이
이게 진입장벽이 사실 크지도 않은 이 시장이 어느 정도 시장을 빠르게 선점할 수 있느냐, 이 과제가 나아져야 제가 봤을 때는 APR이 좀 더 상승 여력이 있는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APR에 대해서는 매수와 관망 중에서는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뭐 지켜보자라는 관망입니다. 워낙 이제 어. 파마리서치가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최근에 워낙 이제 성장성에 대한 둔화 모습을 나와줬는데 APR도 안 그런 법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뭐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은 일단은 이 회사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데이터, 뭐 월간 이제 수출 데이터 계속 꾸준히 나오다 보니까 그걸 일단 유심히 체크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전 개인적으로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뭐 그 숫자들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잘 팔고 있네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전 세계 소비자 시장으로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아직도 진입 초반이다라고 보는 시선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찍힐 데이터들 더 지켜보면서 투자 전략 추가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관망 의견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다시 유창희 대표의 노란색 말을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자, 이번에는 숫자가 4가 나왔습니다. 4칸 전진해 보겠습니다. G2G 바이오로 갑니다. 지난주에도 아마 이 수요일 팀에서 소개가 됐던 걸로 기억이 드는데 우리 유 대표님한테 이번에는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하루하루 보면은 등락폭이 꽤 심한 것 같아요. 막 두 자릿수 움직였다가 4~5% 빠졌다가 그래서 종잡을 수 없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평가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바이오가 그런 부분들이 좀 강하죠. 그리고 이제 특히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이 또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좀 높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뭐 G2G 바이오는 그런데 그거에 비교하면 조금 상대적으로 좀 덜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약물 지속형 시장은 계속 커질 겁니다. 이게 뭐 주사제가 되었든 먹는 약이 되었든 어쨌든 이제 비만 치료제에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는 뭐 저는 잘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매일 그 주사제라는 이런 걸 맞았다라면 그게 조금씩 이제 기간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뭐 한 달까지도 바라보는 시기까지 지금 오지 않았나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먹는 시장까지도 이제는 개화를 시작을 했죠. 작년 말 5월 초 이렇게 하면서 어찌됐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약간 불편하면서 이제 약간 편리함을 계속 추구하는 시장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시장에 참전하는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이 G2G 바이오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좀 더 키워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G2G 바이오 같은 경우는 물론 다른 기업들 다 기술력이 좋은 건 맞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앞서 있다.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기술력이 좀 앞서 있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고, 그래서 좀 기술 계약 가능성을 조금 높게 평가를 좀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다른 회사랑 다른 점은 다른 회사는 이제 연구 개발만 한다라면 G2G 바이오는 자체 생산 시설을 좀 갖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체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고 없고 차이는 결국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 없다를 보여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어찌됐든 당장 이것이 제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공장을 또 활용해가지고 다른 또 매출을 또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래도 좀 많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G2G 바이오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지금 등락폭을 가져가면서 이거를 뭐 이동평균선 보면 살짝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 타이밍에서 매수가 가능할지도 궁금한데 분석해 주시죠. 네, 일단 저는 충분히 지금 위치부터는 분할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작년에는 이 상장하고 나서 상당히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지만 그 이후 11월 달부터 보신다라면 좀 기간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약간의 이제 변동성은 좀 있죠. 하지만 어찌됐든 그 안에서 매물 소화를 잘 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 상단을 좀 돌파해야 될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조금 안 좋고 또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이 추세가 조금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있지만 그 G2G 바이오는 잘 버티고 있다는 부분이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라 해석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달 반 정도 혹은 2달 정도 바이오주들이 좀 악재가 좀 있었어요. 알테오젠 악재도 있었고 예. 뭐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또 단기 악재도 좀 있었죠. 악재는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주가가 못 갔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일단은 소멸하는 구간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긍정적인 부분들 거기다가 이제 미국의 FOMC 의장이 이제 바뀌잖아요. 이제 뭐 지금 당장 바뀌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 기조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은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 지금 위치의 매수는 나쁘지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G2G 바이오에 대해서는 분할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홍은기 차장의 초록색 말 차례입니다. 굴려 주사위. 자, 이번에는 숫자가 6칸이나 전진을 하게 되네요. 자, 6칸이면 어디까지 가게 되나요? 어허, CJ 대한통운입니다. LG전자도 핫했고 CJ 대한통운도 뭐 최근에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핫한 종목만 오늘 담당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실적도 잘 나왔는 데다가 이제 새벽 배송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1월까지만 해도 주가 자체가 이제 10만 원 이제 그 저항을 뚫지 못했는데 2월 이제 올 달에 들어서 10만 원을 돌파하면서 주가 자체가 이제 크게 슈팅이 나온 모습인데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실적 자체가 굉장히 이제 좋게 나왔습니다. 뭐 4분기 매출 이제 3조 1,771억, 영업이익이 1,596억 이제 달성했다라고 하는데요. 대규모 설비 투자, 이제 매일 오네라는 이제 주 7회 배송이죠. 이제 이런 이제 대규모 투자라든가 인건비에 대한 이제 압박으로 인해서 매출이 과연 이제 잘 나올 수 있을까, 영업이익이 개선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구심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이제 크게 나와줬습니다. 몇 가지 이제 이슈가 있는데 그 많이들 아실 겁니다. 쿠팡 쪽에 대한 이제 개인정보 유출. 탈팡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두되면서 많은 이제 쿠팡 이용자들이 이제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CJ 대한통운의 직접적인 이제 수혜로 들어갔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 이전에도 이미 매일 오네라는 그러니까 주말까지도 배송하는 이제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오히려 이제 이런 물동량에 대한 부분들 비용이 이제 감소하고 점차적인 이제 매출이 증가했다라는 부분들이 오히려 주가에는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급상승했던 이유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제 대기업 쪽에 대해서는 이제 새벽 배송을 금지한다거나 이제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이제 법으로 이제 막혀져 있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풀린다라고 하면서 다른 이제 여타 백화점주라던가 이제 이마트라던가 이제 여러 이제 식료품주들도 주가 자체가 크게 움직였는데 가장 이제 더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오히려 이제 배송 쪽을 담당하고 있는 CJ 대한통운이 이제 다른 대기업들과도 이제 협력을 하고 있고 네이버라던가 신세계 쪽이랑도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제 수혜가 예상될 수 있다라는 이제 이런 기대감에 주가 자체가 크게 상승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수의 증권사들도 현재 목표 주가를 올려잡고 있는 분위기인데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번 달 들어서 워낙 단기 급등을 했다 보니까 이게 살짝은 좀 부담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매수와 관망 중에서는 어떤 투자 전략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이제 사실 기술적인 그 부분들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금일 이제 음봉으로 이제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바로 진입을 한다라고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매수 의견은 맞다고 보여지고 있고 분할로 접근한다라고 한다면은 의미 있는 이제 그런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PBR이 아직 이제 0.7배. 0.69배 정도 수준으로 아직 저평가된 그런 구간이다라고 이제 판단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큰 이제 사이클이 열릴 수 있다. 새벽 배송까지 같이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과거의 이제 흐름들 같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이제 자사주가 이제 12% 이상의 이제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 이제 3차 상법 개정이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공청회를 시작으로 해서 조금 더 이제 가시화된다라고 하는데 결국 이제 골자 자체가 자사주 매입 그리고 그 이후에 소각에 대한 부분들인데 과거에 이제 인수합병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자사주가 많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 배제돼야 된다라는 부분들도 있어서 3차 상법 개정이 조금 이제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과거에 이제 대한통운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네이버와 같이 지분을 이제 교류했던 부분들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12% 전량 다 매각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절반 정도만 매각이 된다 하더라도 기업 가치는 지금보다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분할로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대한통운 매수 의견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화진 차장의 빨간색 말입니다. 굴려 주사위. 자, 주사위가 숫자 5를 가리켰습니다. 5칸 전진해 보겠습니다. 어허, ABL 바이오로 가는군요. 자, 바이오 얘기 앞서서도 한번 나왔었는데 ABL 바이오 딱 2주 전이었습니다. 장중에 25만 원까지 뚫는 기염을 토했었는데 그 후에 조정이 좀 크게 나왔죠. 어떻게 지금 정도의 움직이면 조정은 끝난 겁니까? 뭐 수급적으로는 아직 명확하게 뭐 외국인이냐 기관이냐에 대한 방향성은 이제 딱히 이제 보이지는 않지만은 뭐 오늘 이제 에이프리 바이오가 이제 이상은 사실상 성공을 하게 되면서 아마 그 다음 이제 넥스트 쪽으로 이제 ABL 바이오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사노피의 이제 ABL 301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사노피 쪽에서도 정식 답변이 왔습니다. ABL 301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타깃으로 잡았던 알파 이제 시누클레인 같은 경우가 애초에 로슈나 이제 암젠과 같은 기존의 이제 트랜스페린을 수용체로 하는 이제 회사들 같은 경우도 실제로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 데이터가 사실은 긍정적으로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 사노피가 임상 이상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 알파 시누클레인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향후에 이게 품목화가 나오게 되었을 때 좀 보험 등재와 관련해서도 좀 허가가 떨어지기가 좀 쉽지 않다는 결론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선순위로 이제 뒤로 이제 내치면서 다시 임상 1비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산업부에서도 ABL 301과는 연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일단은 투심에 대한 좀 우려는 있긴 하겠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는 3월입니다. 이제 설날이 끝나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APL 바이오도 얘기했다시피 ABL 바이오도 ABL 001이죠. 이 단도암 치료제에 대한 2,3상 이제 임상 결과가 나옵니다. 2,3상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품목화가 이전에 마지막 임상 단계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컴패스 테라피utics가 JP모건 헬스케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제 임상 데이터를 나왔습니다. 기존의 PFS와 같은 생존 기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나왔었고 결국에는 만약에 3월달에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되면 오늘 에이프릴 바이오 상한가를 갔죠. 그러면 이게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는 로열티가 다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분기보고서에 다 나와 있어요. 에보민 같은 경우는 이게 미드 투 하이 싱글 디지트라고 해서 로열티가 대략 한 7%에서 9%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제 컴패스 테라피utics는 싱글 디지트 로열티라고 했어요. 그럼 조금은 작을 수는 있습니다. 3%에서 4% 로열티를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상훈 대표가 얘기한 거는 만약에 올해 임상 3상이 통과가 되고 이게 하반기에 품목화가 승인이 되겠죠. 그럼 내년부터 이제 로열티를 받게 될 텐데 회사 입장에서는 연간 한 2천억 정도에 대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부터 실제적으로 캐시플로우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3월 달에 이제 다음 달이죠. 다음 달 임상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던 ABL 바이오 최근 투심의 변화가 굉장히 크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ABL 바이오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좀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을 굉장히 기회로 보는 듯합니다. 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어느 정도 매력이 있는 구간대로 진입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드는데 20만 원 이상을 다시 노려보면서 매수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가격대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적극 매수 가능성이 좀 따라 보이고 있고 제가 앞서 얘기한 거는 한 개의 이제 모멘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ABL 206이죠. 이게 ADC 2종 항체인데 이 한 개의 파이프라인이 FDA의 임상 1상에 대해서 IND 신청을 했는데 한 달 만에 승인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ABL 209도 지금 FDA의 이제 임상 1상에 대한 IND 신청을 했습니다. 아마 이것도 제가 볼 때는 3월 달에 승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모멘텀이 있고 그리고 206에 대해서 임상 IND 신청을 했으면 보통 3개월 뒤부터 임상 환자 모집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파이프라인 왜 중요하냐. 작년에 10월 달에 우리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다케다 제약과 중국의 이노반트가 기술전 계약했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냐? 12조입니다. 업프론트 계약금은 1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임상 1상을 진입하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 빅파마 업체들이 굉장히 큰 욕심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임상 1상이 진입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이거는 ABL 바이오 자회사인 네옥바이오가 이제 미국에서 법인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3월 말 어떻게 보면 지금의 에이프리 바이오의 그림이 ABL 바이오로 넘어갈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좀 단기적인 모멘텀이 있는 회사라고 좀 말씀드리기 때문에 매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ABL 바이오 매수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한 종목씩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시 유 대표 노란색 말 차례인데요. 이번에는 어떤 종목이 선정이 될까요? 굴려 주사위. 자, 이번에는요 숫자가 2칸 전진합니다. 그러면 네이버가 되겠죠? 예. 자, 네이버. 저도 뭐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가 좀 좋은 것 같아서
주가가 또 잘 올라가는 때 보면은 역시나 분석한 대로 잘 가는구나 싶은데 또 이내 꺾이고 곧 이내 또 꺾이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서 개인적으로는 분석이 너무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이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은 상당히 많은데 네이버, 카카오도 상당히 그런 거에 합류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가려다가 말고 가려다가 말고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실적은 진짜 뭐 어디 하나 뭐 문제될 게 전혀 없어요. 뭐 이커머스 상당히 좋은 매출 성장 잘 나오고 있다라는 게 이번에도 확인되었고, 광고 역시 마찬가지죠. 뭐 광고 매출이 뭐 이제 이런 챗GPT, 뭐 제미나이, 뭐 이런 AI 때문에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감이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뭐 이제 분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 웹툰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어느 하나 크게 뭐 빠질 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두나무 합병을 좀 했잖아요. 그때 이제 어마어마한 좀 이슈가 됐었는데, 그리고 주가는 또 사실은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합병만, 그때는 이제 합병 발표하고 이제 합병 절차가 마무리되는 국면에서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 투자자분들은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주가로 연결되진 못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이제 하지만 저는 이제부터는 그 효과가 서서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 STO 기대감들도 좀 있고, 어쨌든 가상자산의 시장은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러한 것이 네이버랑 같이 좀 시장을 선점한다라면 충분히 전 좋은 효과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AI 서비스죠. 그러니까 사실은 네이버, 카카오가 못 가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뭐 AI 서비스 뭐가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챗GPT, 제미나이 같은 서비스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지금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 AI가 활용이 되면서 관련된 검색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맞아요. 편하던데요.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 서비스, 직접적인 1대1 개인 맞춤형 서비스는 우리가 잘 못 느끼겠지만 기업들 대상으로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AI가 적용된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AI 시장이 소프트웨어 시장 관련해서도 네이버가 좀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번에 국가대표 선정에는 탈락을 했지만 전 그거는 너무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 네이버, 좀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최근에 매수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경영진들도 자사주 매입한다 이런 기사들 나왔습니다. 규모가 크진 않지만요. 자, 그러면 네이버에 대해서는 지금 기회가 되겠습니까? 네, 뭐 저는 충분히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박스권의 흐름이잖아요. 상단이 29만 원 가려다가 맨날 못 갔고 하단이 24만 원을 계속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25만 7천 원이면 충분히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오늘 뭐 앞에서 CJ 대한통운도 말씀하셨고 뭐 백화점주들도 연일 강세를 띠고 있는데 어쨌든 새벽 배송 관련해서 뭐 네이버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많아요. 마켓컬리하고 컬리 엠마트 뭐 이런 이벤트 이런 걸 협업을 하면서 새벽 배송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점유율, 그러니까 성장세를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급도 외국인은 사실은 좀 매도인데 또 언제든지 변화가 될 수 있는데 외국인 수급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 매도지만 약간의 이제 수급 개선 가능성도 좀 설 지나고 대비해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한다라면 그게 나쁜 위치는 아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이버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홍 차장의 마지막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네, 이제 시간이 한 종목당 한 2분 50초, 2분 30초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핵심 전해주시면서 투자 전략도 같이 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숫자는 5가 나와서 현대차로 갑니다. 현대차가 이 코너를 통해서 늘 소개될 때마다 외국인 수급 너무 안 들어온다 이 얘기를 항상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정말 오랜만에 들어온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수급이 많이 꼬였다 이렇게도 이제 평가할 정도로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이제 매도하고 개인 투자자분들만 매수하는 이제 그런 형상이었는데 금일 이제 다행히도 외국인이 온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수급 주체들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 자체가 한번 이렇게 움직인 모습인데 어느 정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은 있지만 좀 이제 순환이 돌았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판단하고 있고요. 아틀라스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AI 결국 로봇 기대감에 의해서 한번 움직인 것 같습니다. 이미 과거에 2028년부터 3만 대의 이제 로봇을 양산하겠다라고 이제 가이던스를 제시했고 지난주였죠. 실제 어느 정도 이렇게 시연이 되는지 그런 이제 영상들이 공개가 됐는데 네. 확실하게 가시적으로 이건 되겠다라는 이제 시장에 대한 평가가 나온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여서 주가 자체가 한 번 더 이렇게 좀 올라간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테슬라랑 비슷한 흐름 같이 가져가는 거 아실 겁니다. 구글의 이제 웨이모 쪽에 대한 이제 자율주행도 같이 현대차가 이제 맡아서 진행을 하는데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제 그 매출이 이제 2028년도에 이제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3조 6천억 정도로 이제 추산이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아이오닉 5에 대한 이제 부분들을 자율주행 웨이모에 이제 입혀서 진행한다라고 하니 이런 부분들도 이제 상승 모멘텀으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본업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못하냐? 그건 아닙니다. 미국 쪽에 대한 이제 하이브리드 그리고 이제 SUV에 대한 이제 실적도 올해 1월 판매가 이제 호조를 보였다라고 하니 양 방향에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이제 잠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3거래일 연속 상승이 나왔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조금 더 기대를 더 해봐도 될지요? 매수와 관망 중에서는 어떤 의견입니까? 예,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그 현대차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이죠. CEO가 이제 사임을 하면서 CFO 쪽으로 이제 임시 이제 대표가 이제 전환이 됐는데 오히려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이제 IPO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가시성 있게 준비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도 이제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상승할 수 있는 역시나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언급이 됐습니다. 다시 25%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얘기도 나왔는데 결국에 이제 이런 대미 투자 관련법에 대해서는 3월께 정도에는 어느 정도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전망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단기 이제 우려지 중장기적으로는 고려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아서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50만 원 위로 올라온 현대차의 주가 앞으로 더 잘 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화진 차장의 빨간색 말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자,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숫자 6이 나왔습니다. 어디까지 그러면 갈까요? 자, 한화오션으로 갑니다. 한화오션 최근에 언급이 많이는 안 됐던 것 같아요. 실제로 주가를 보더라도 한 달 가까이는 고점을 더 높이지 못하고 좀 조정이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다시 주목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관망의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조선섹터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 이제 굉장히 놀랐죠. 이게 HD 현대중공업도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셋 다 이제 올해 4분기 실적을 통해서 영업이익률이 10%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기존에 22년도에 수주받았던 1차 카타르 에너지발 인도 시점들이 다 마무리되는 시점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고성가 물량을 받았던 2차 이제 카타르 LNG선들이 하나둘씩 이제 나가게 될 텐데 물론 이제 조업 일수도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얼마만큼 빠른 회전 속도로 이제 인도 시점이 나가냐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시장에서의 관점은 결국 중국 조선사와의 경쟁 속 거기다가 29년, 30년도의 수주 물량들을 어떻게 굉장히 고성가 물량들을 가져가느냐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워낙 이제 중국도 이제 컨테이너선이나 이제 LNG선과 같은 여러 이제 고난도 이제 선박선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능력들을 좀 보유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조선사들은 대미 투자와 관련된 미국 마스카 프로젝트 말고는 어떻게 보면은 생각보다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건비도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의 비용단에 대한 문제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일단은 조선 3사들은 관망의 자세로 일단 지켜보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화오션에 대해서는 관망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여러 종목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해 주셨는데요.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또 명절 잘 보내시고 그 이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